자,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베 탈락했어요. 네, 연장까지 가서. 탈락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진짜 탈락했습니다. 그렇죠. 이 1차전 1대2 패배가 사실 좀 의미심장하긴 했죠. 유벤투스가 최근에 리그에서는 뭐 길게 봤을 때 피를로 감독은 이미 실패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챔피언스리그에 탈락을 했다? 이거는 이번 시즌 리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오래 가긴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요즘에 안 풀리는 감독들의 특징이 항상 자신이 불리하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들이밀어요. 무슨 보험도 아니고 네. 뭔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 얘기하는지. 이렇게 사실 챔피언스리그에서 일찌감치 탈락을 해버리면 안 그래도 최근에 계속 챔스에서 좀 안 좋았는데 아넬리 입장에서도 명분이 없습니다. 그죠. 데려가기 힘들지. 덩달아 아넬리도 이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상황인 거니까. 뭔 생각으로 선임했냐. 그렇죠. 사실 이 사람한테 되게 욕하기도 좀 애매한 게 어떻게 보면 아무런 경험이 없는 심지어 아르테타도 수코는 오래 했단 말이야. 한 3, 4년 했어요. 맞아요. 코치 경력이 없죠. 그것마저도 없다시피 한 사람이니까. 피를로 경력은 그 논문 말고 없어요. 그래. 나 펩한테 영감 받았다. 그 논문 있잖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유벤투스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최근 3시즌 동안 언더독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아약스, 그리고 리옹, 올 시즌 포르투예요. 일단 아약스는 당시 워낙 잘 나갔던 팀이라는 거는 인정을 하되 지난 시즌 리옹도 마찬가지로 4강까지는 갔죠. 그렇지만 포르투도 제가 볼 땐 포르투 은근 복병이 될 가능성을 보이거든요. 근데 유벤투스라는 팀 네임밸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잡아야 되는 팀들한테 대진상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렇지.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죠. 이들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유베는 이 정도는 잡고 가야 되는 팀이라는 거죠. 네, 규모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1차전도 콘세이상식 4-4-2 전술의 맞춤 전술 그대로 당했고요. 무리한 비대칭 전술 운용, 그리고 피를로가 항상 그랬듯 밸런스의 붕괴. 여기에 측면 크로스 위주의 공격은 이날 콘세이상이 거의 식스백처럼 윙어들 아래쪽으로 내려서 6명이서 수비를 했어요. 여기에 완전 간파당해서 어떠한 공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배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피를로다. 그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조롱하고 있는 그 벽 세우는 거는 프리킥 벽이요. 네, 그건 누가 시킨 겁니까? 그 형이 싫어하는 그 마르티네스가 한마디 했던데. 존나 디스그레이스 하다고. 내가 마르티네즈 웬만한 얘기는 이럴 텐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어이없는 벽이긴 해요. 캐러고도 놀리고 그러더라. 캐러고가 이거 어린애들이나 하는 그래. 벽이라고. 그거 벽을 요즘에 조기회에서도 욕먹어 그렇게 하면. 얼마 전에 코케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던 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누워서 아래쪽 대비를 하는데 다 같이 하죠. 근데 3명만 선 것도 문제고 그 3명 중에 호날두가 다리 뻗어가지고 피한 거는 그건 본인의 실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판의 화살은 저는 피를로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피를로죠. 책임은 감독이 지는 거니까. 이젠 누가 봐도 잘못됐어요. 지금 리그 성적 3위인데 인테르하고 격차가 한 경기를 유베가 덜 치렀다고 한들 10점이나 벌어졌고요. 코파 이탈리아 결승에 진출했어요. 근데 결승 상대가 최근 맞대결 2번 연속 무승부인 아탈란타입니다. 쉽지 않은 결승 대진이고 챔피언스리그는 결국 조 1위로 바르셀로나를 누르고 올라가서 대진상 포르투를 만나는 이점을 누렸지만 예상과 다르게 일찍 탈락을 했죠. 누가 봐도 실망스러운 행보고요. 피를로의 문제점을 꼽을 수 있는 건 전술 구사 능력의 부족이 첫 번째입니다. 일단 피를로는 아무리 봐도 선수들의 포메이션과 위치만 잡아주는 게 의심되는 정황이 많아요. 부분 전술이 없는 거죠. 부분적으로 뭔가를 해주지 못한다. 그냥 배치만 짜놓고 야 너네 여기서 뛰어. 여기 이렇게만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수도 없이 유베 팬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보면 포메이션과 위치 무조건 3-4-1-2로 고정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볼을 받아주려는 선수가 전혀 없어요. 단쪽으로 공격을 할 때 더블 볼란치 중에 한 명은 위로 올라가서 볼을 받아주거나 뭐 균형을 깨트려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이 계속 3-4-1-2만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하이브리드 자사이 이런 식으로 쓰다가 지난 리그 경기에서는 4-2-3-1 형태 그리고 다닐루를 잘 써먹는 형태가 있었단 말이야. 다닐루가 수비형 미드필드로 올라갔죠. 그래서 사실 어제 SL에서 찬우 형이 리뷰하면서 이게 또 다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낫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오늘 경기는 또 맥없이. 그리고 다닐루가 물론 이날은 징계로 빠진 거예요. 근데 다닐루가 나왔어도 그 전술을 썼어도 크게 구사되지 않았을 수 있다. 왜냐면 한 경기 내에서 유연성이 너무 없고 피를로의 경기 중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콘세이상이 이 정도로 전술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 이 챔피언스리그 한정에서 또 콘세이상도 사실 포르투 팬들에게 굉장히 많은 실력을 얻고 있지 못합니다. 정작 지금 콘세이상의 포르투도 스포르팅하고 1등 격차가 1, 2 격차 10점 차예요. 이건 포르투한테는 완전 실패입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붙는
날이면 한 전반 30분 정도 지나고선 또 콘세이상이 피를로 감독을 공략했을 것이다. 이렇게 간주할 만한 부분이 있고, 이 피를로 문제점의 이 전술 부분을 보면 결국 공격 시 선수들 간의 공간을 만들고 이용하는 패턴이나 스위칭이 전혀 없습니다. 경기 중에 이런 유연한 변화나 혹은 이 전술의 어떤 부분 전술 패턴이 전혀 없으니까 당연히 상대가 그냥 1대1로 유벤투스 선수들한테 붙어있으면 거기서 1대1 공략당하면 그냥 공격진들 고립되고 파해 못한 채 그대로 묶여버리는 경기만 내내 이어지게 돼요. 특히나 공미 자리에 서게 되는 램지, 그리고 원래는 맥케니가 이제 이 자리에 서는데, 이 공미 자리에 서는 선수들도 결국 생각보다는 1대1 수비에 계속 막히는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램지는 이날 부진했고, 맥케니가 중간중간에 골을 넣어서 그렇지 사실 맥케니도 경기 영향력은 저는 아직 미미하다고 생각해요. 이 선수 생각보다 터치 미스도 많고 본인이 너무 올라갔다가 밸런스가 무너지는 장면들도 너무 많거든요. 공미 자리의 선수들이 빌드업에 영향을 못 주니까 결국 투톱 중에 한 명이 내려와서 어느 정도 볼을 받아주는 역할을 희생해야 되는데, 최근 경기들에서 그 희생을 호날두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전을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일단 호날두 의존성도 되게 심했었고, 호날두가 최근에 득점은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데 의존성도 심했었고, 이 투톱 중에 한 명이 내려오면서 희생하는 게 호날두다. 저는 1차전 이거 보면서도 이러면 사실 지금 호날두가 무슨 20대 선수가 아니잖아. 나는 활동 반경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당연하지. 나랑 동갑이야. 늙었어. 옛날처럼 엄청 뛸 수는 없단 말이에요. 호날두 지금 우리 와갖고 이거 뭐 하면 그 실론티 좋아하고 그래요. 그죠. 호날두는 솔직히 소래는도 좋아하죠. 토랑국 엄청 먹을걸? 그러니까 그 정도 늙었다는 거죠. 프린스시라고. 그만큼 늙으셨다는 거지. 그건 알겠는데. 그래. 뭐야. 그래.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네. 아니 그런데 이게 활동 반경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훨씬 더 힘을 많이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득점 페이스나 여러모로 봤을 때. 근데 여기서 호날두가 그런 수비적인 부분까지 가담을 하면서 희생을 해줘야 된다는 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봐도 그래요. 네. 그래요. 메시한테 수비를 기대하지 않잖아. 그렇죠. 심지어 메시는 2살이나 어려. 네. 그렇죠. 호날두처럼 이렇게 박스 안에서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를 어쩔 수 없이 전술상 공미 자리의 선수가 빌드업을 못 풀어주기 때문에 강제로 내려오게 만들고 아래쪽에서 볼을 운반하게 만들고 본인이 직접 압박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해요. 지금으로서는 피를로 감독의 유벤투스가 호날두를 잘 못 써먹는다는 표현이 가능하고, 이날 경기 한정에서 호날두는 못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물론 최악은 아니었어요. 진짜 최악은 저는 모라타라고 보거든요. 모라타가 한번 옵사라인 깨고 득점해서 모라타가 역시 공격수 꼬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그것도 옵사이드였어요. 결국 모라타가 이 이외에 영향력이 너무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모라타가 워스트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난 리그 경기와 좀 상반되는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호날두도 이날 전반전에 계속 내려와서 볼 이어주고 연계해주고 고군분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이 선수도 실수가 나옵니다. 왜냐면 나이의 영향도 있겠고, 호날두 본인 자체가 우리가 기대하는 빅경기 플레이어의 느낌이 전혀 아니었어요. 실수도 많고 슈팅도 잘 못 때리고 결국 공격이 끊기는 장면도 연출했기 때문에 호날두도 못했다고 보는 게 맞다. 근데 이 부분에서 팀 전술 자체가 분명 호날두를 제대로 못 써먹는 부분도 생각할 여지는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 보면 펩 과르디올라는 최근에 3-4-1-2가 아닌 3-2-4-1 이런 전술을 쓰면서 두 명의 공미가 같이 좌우하프 스페이스를 누비는 형태를 쓰잖아요. 근데 이 피를로 감독의 팀은 3-4-1-2가 되면서 후방에 두 명이 중미로 계속 받치고 있으니까 공미 한 명만 하프 스페이스를 노리게 되고 당연히 쉽게 막히는 그림을 알아서 그려주고 있어요. 사실 요새 좀 벤탄쿠르도 기복이 좀 심하고 이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이 이제 고정으로 나오는데, 이 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1차전에서는 사실 아르투르 멜로가 못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게 컸고, 그리고 벤탄쿠르는 이제 코로나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벤탄쿠르가 코로나 걸리기 이전에도 보면, 그러니까 벤탄쿠르가 있었다고 해서 이게 뭔가 달라졌을 것 같냐? 그건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3-4-1-2가 아닌 중미 한 명에 공미 두 명이 올라가는 맨시티와 같은 3-1-4-2 내지는 3-2-4-1과 같은 전술이 어느 정도 유연성이 갖춰져야 되는데, 사실 3-4-1-2 쓰는 팀도 경기 잘 보면 자기들이 공격 더하면 알아서 변해요. 유연하게 바뀌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3-4-1-2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술 유연성, 구사 능력, 그리고 팬들도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 피를로한테 꼽고 싶은 문제점이 비대칭 고집입니다. 이 정도면 비대칭 덕후예요. 근데 이 너무나도 큰 의존증이 결과적으로 밸런스의 붕괴를 낳게 되거든요. 4-4-2 기준으로 왼쪽 미드필드 키사와 오른쪽 풀백인 쿼드라도가 윙백처럼 전진하고 왼쪽 풀백의 산드로가 3백으로 내려가는 3-4-1-2의 비대칭 전술을 썼는데, 문제는
올라가 있는 키에사와 카드라도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센터백 3명 간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를 커버할 수 있는 아르투르, 라비오, 그리고 경기는 못 나왔지만 벤탄쿠르까지 이 3명의 선수들이 너무 많은 범위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밸런스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포르투처럼 윙어 잘 써서 역습하는 팀한테는 그냥 측면 뒷공간 허물면 알아서 공격이 풀리게끔 길을 열어주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닐맨이 나오고 닐맨이 나오지 않든 간에 이 비대칭이 항상 고정이거든요. 그래. 그래서 그게 좀 덜했던 게 지난 리그 경기였단 말이야. 네. 근데 그때 그렇게 실험을 했으면서 왜 네. 정작 똑같은 전술을 또 포르투전에서 중요할 때 썼는지. 네. 지금으로서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을 그냥 영감을 얻었는데 이거는 흉내 맞는 수준이지 결국 거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막상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감독 잠밥 차이가 너무 크죠. 많이 나고. 너무 많이 나지. 그리고 이런 식이면 그냥 비대칭 전술 말고 차라리 단순하게 가라. 네. 유베 팬들의 비판이 당연히 좀 부합하는 부분인 것 같고. 선수로서는 뭐 피를로가 훨씬 저는 펩보다는 커리어상으로는 필로가 네, 위죠. 위라고 필로가 봐요. 위죠. 네. 네. 그런- 펩도 대단한 선수였지만 필로는 워낙에 피를로는 거의 이제 중미 쪽에서는 뭐 올타임급에 그렇죠. 들어가는 뭐 선수니까.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어떤 활약을 해준 선수니까. 근데 감독으로는 사실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결국 이 세 번째는 그 부족한 감독 경험에서 나오는 용병술인데 이 연장전 되니까 갑자기 라비오를 오른쪽 중앙 미드필드에서 왼쪽 중앙 미드필드로 바꾸고 왼쪽 이 윙백처럼 폭을 넓히던 키에사를 오른쪽 윙으로 올라가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쿼드라도랑 키에사가 같이 두들겨서 수적 우위를 오른쪽에서 만들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했는데 정작 이 변화 타이밍이 저는 좀 의아했어요. 연장전에 들어가서야 이런 변화를 줬거든요. 근데 어차피 상대 후반전 초반에 수적 열세였으면 이런 변화는 후반전에 줘야지 연장전에 주는 것 자체가 늦은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교체가 일단 실패했습니다. 75분에 보누치를 빼고 더리우트를 넣었는데 아마 보누치가 몸 상태가 이제 부상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풀타임 뛰기는 무리라고 봐서 이런 교체를 했을 수도 있겠구나. 약간 짐작은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웃긴 건 더리우트도 부상 복귀하고 이번이 첫 경기라 지난 경기에서 빠져 있었어요 리그에서도. 네, 네, 더리우트도 부상으로. 결국은 이때 나온다고 해도 본인의 몸 상태가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보누치가 활약해주는 정도가 있는데 굳이 경기 중에 빼줄 필요까지 있었을까 하는 의아함이 있었고 연장에 가서는 아르투르를 빼고 클루세스키를 넣었고요. 키에사를 빼고 베르나르데스키를 넣었습니다. 클루셉스키 그다음에 베르나르데스키 다 안 좋았습니다. 이번 시즌 솔직히 둘이 다 워스트인데 예. 이 둘을 연장전에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 넣었다는 것도 문제고 하필 잘하고 있던 아르투르랑 키에사를 연장전 도중에 뺀 것도 그렇지. 문제예요. 결국 하나도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 정작 이 교체가 나고 나서 연장전 돼서 왼쪽에 빠져있던 라비오가 다시 제 위치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전술 변화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전술 구사 능력 자체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난 리그 경기 라치오전에서는 뭐 4-2-3-1을 썼다지만 결국엔 이번 경기에서도 또 하이브리드 4-4-1을 썼고 그 비대칭 어떤 전술은 별다른 효과를 못 발휘해주고 네. 용병술도 안 된다. 그쵸. 그러면 그냥 전술적으로 여러 가지 유벤투스를 맡을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봐야죠. 결국 이렇게 되면 화살은 어디로 가겠어요? 자연스럽게 감독 선임한 아넬리 쪽으로 가죠. 아넬리도 유베 팬들 사이에서는 사실 평가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유베 팬은 아니니까 팬분들에 비해서 이 아넬리 회장은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조심스럽지만 네. 찬성하는 측의 얘기는 아넬리가 어릴 때부터 유베 팬이었던 것 그리고 예전에 그렇죠. 라포엘칸도 손 놓던 팀을 본인이 직접 끌어올려서 콘테나 마로타 파라티치를 중심으로 팀의 부활에 어느 정도 역할을 부여한 점 이런 부분들의 그림을 그린 거는 아넬리 회장의 공로라고 보는 시선이 있고요. 반대로 팀을 비즈니스로만 바라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팀의 지금 전력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 너무 빅사인에만 집착하고 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지난 여름에 포그바를 영입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팀이 유벤투스인데 이렇게 전력 보강의 의미보다는 계속 빅사이닝으로 수익 창출에만 뭔가 목전을 두고 있는 게 팬들이 보기에는 좀 불만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요. 이게 두 개가 사실 되게 같이 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요즘 시대에서는. 그렇죠. 근데 예. 유베 팬들이 제일 바라는 건 풀백의 보강인데 예. 이 풀백 보강은 계속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여기에 뭐 업무 성과가 조금 애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 떠나서 피를로 감독 선임에 대한 이게 문제야. 이슈는 결국 아넬리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피를로를 선임한 거는 누가 봐도 모험수였는데 그게 결국 안 통하고 있으니까 그쵸. 이러면 이야기가 안 나오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 사람이 뭐 심각한 팀에 타격을 입혔다고 보기까지는 좀 어려우나 이러면 계속 불만이 쌓이죠. 근데 피를로는 심각한 해를 입히고 있다. 피를로는 네. 맞습니다. 분명 지난 시즌 사리가 니옹에게 패한 것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네. 결국 시즌 끝나고 경질이 됐는데 피를로도 이렇게 되면 유베 보드진에서도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소득도 없는 단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어쨌든 유벤투스 탈락을 했고 이번 시즌 끝나고 피를로의 어떤 거취는 어느 정도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지 않나. 네.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가기에는 성화가 리그를 9번을 먹었던 팀입니다. 그간 연패를. 근데 지금 상황에 스쿠데토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챔스 탈락했습니다. 코파 이탈리아 몰라요. 이러면 유벤투스 때 무관이다?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들죠.